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도 2023년도에 삼성전자에 합격하신 분의 인터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3년도 상반기에 그 반도체 연구소 공정설계 직무에 합격한, 네, 합격한 이제 합격자입니다. 네. 아,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뭐 상반기에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네네. 업무에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질문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을 거고, 뭐 어떤 면에서는 준비가 잘 된 게 있으셨을 거고, 어떤 면은 이게 좀 부족했는데 다행히 잘 합격했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네네. 있으실까요? 우선, 경험적인 측면보다는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직무 경험 그 자체에만 집중했던 것이 오히려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그 임원 면접이든 그다음에 직무 면접이든 간에 결국에는 사실 같이 일할 사람을 뽑고 좀 키워서라도 성과를 낼 사람을 뽑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또 롱런할 그 신입을 뽑는 것이기에 단순히 좀 직무적인 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저의 기준으로는 이제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는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우선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2년도 하반기 반도체 연구소 그 면접 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상반기 반도체 연구소 공정설계 직무에 합격한 케이스라 이제 22년도를 복귀했을 때 그런 과정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면접을 갔던 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요. 음, 네, 우선은 그 부분이 제 스스로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 해당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네네. 과연 직무를 정확하게 다 알고 지원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직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뽑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답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면 어,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첨언을 조금만 더 하자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떨어지고 상반기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떨 때 좀 동기부여를 얻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진짜 진정으로 어떤 가치관을 어떤 시점에 생기게 되었는지, 좀 이런 추상적이긴 하지만 좀 중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본 티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게 그 근거로 약간의 직무 경험을 덧붙이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제가 받았던 질문들 좀 되돌아보면, 어, 이제 면접관들은 이제 왜 학생 때는 당연히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면 뭐 취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랬었는데, 어,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계로 가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되게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다양한데 왜 굳이 이 취업을 하고 왜 이 반도체 산업에서 네, 약간 왜 그러면 석사를 안 하고 약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는 질문들을 뭐 삼성이든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든 받았던 경험들이 좀 많았어서 물론 이건 이력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는 과정이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있다면 그게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 면접관들이 왜 하나 저도 가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면 이 네네. 사람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를 맞죠, 네, 맞죠. 물어보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네. 정말 예, 이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뭐 그런 목적이라든지 정말 이 사람이 그런 힘든 과정에서 또 트레이닝을 또 뭐 동료 선배들도 시간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도망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사람이 정말 뽑고 싶은데 '아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아, 그런 그쵸, 그쵸. 질문 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네. 네, 아, 뭐 그러지 네네네. 않았나 네라고 네.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 22년 하반기 때 진짜 속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네네. 힘든 순간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좀 어떻게 뭐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아,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힘들 어떤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약간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취업 준비라는 게 딱히 어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뭐 어떤 기록이 남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머릿속에만 이제 남게 되고, 하지만 뭐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순간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취업에 있어서 당연히 운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크지만, 그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 자체가 취업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또 잘 또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저한테도 하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네네.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 얘기를 듣는데 되게 저도 배우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순간 하나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이거 네. 제 마음도 힐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 예. 네. 뭐 나이 차이를 떠나 가지고 이런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마인드는 나이에 상관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저 오늘 하나 좀 배우고 가고 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이렇게 좀 그렇게 긍정적이고 좀 네, 좋게 생각하시면은 네, '앞으로 모든 게 좀 잘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쪼금 드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나도 이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더 보람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과정을 넘겨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사트 네네.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인데 그래서 요 네. 세 단계를 좀 순서대로 좀 여쭤보면 자기소개서를 네. 작성하실 때 뭔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어필한다든지 좀 돋보이게 작성하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어, 사실 자기소개서는 그 사람들마다 경험들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도 저도 조금 해봤었는데,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그 경험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글을 쓸 때 어떤 것을 고려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글을 쓰고 당연히 뭐 리비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글을 고쳐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고려했던 요소는 첫 번째로 일단 글이 잘 읽혀야 돼요. 뭐 소제목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너무 문장이 길면 또 너무 호흡이 또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각 글마다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렇게 네문항이 있잖아요. 그럼 각 문항별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글을 다 쓴 다음에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느껴지는지를 조금 많이 물어봤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결국 그 글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1, 2, 3, 4번을 다 봐서 1, 2, 3, 4번에 다 그런 어떤 저의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모습들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국에는 이제 이력서랑 그 자기소개서가 단순히 서류 합격용이 아니라 이게 면접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서류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그때부터 약간 컨셉을 잡아놓고 일관성 있게 이 1, 2, 3, 4번 글을 전개한 다음에 면접 때도 사실은 그 자기소개서에서 쓴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뭔가 판단을 할 때도 얘가 진실성이 있다라고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글이 좀 잘 읽히고 좀 글이 중심에 안 벗어나게 쓰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글의 흐름이 이제 제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했던 것 같아요. 어, 네, 요게,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저도 적어봤는데, 네, 네네. 이거는 회사 생활할 때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네. 가독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주간 보고서 뭐 이런 보고서를 쓰잖아요. 글로 이제 쓰는데 어떤 사람이 네네. 쓴 글은 아, 이 사람 뭐라고 쓴 거야? 이런 생각 드는 글들이 상당히 아,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공대생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대생들이 글을 솔직히 좀 잘 못 쓰거든요. 아무래도 저 문과 쪽 분들이 글을 잘 그쵸, 쓰시는데 그쵸.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많이 끌어주신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는 네네. 저한테 팁을 주신 게, 글을 쓴 네. 다음에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라. 그러니까 뭐 큰 소리라는 게 뭐 이렇게 진짜 크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봐서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게 느껴지면 그 글은 잘못 쓴 글이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 보고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봤을 때, 뭔가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던 팁을 해가지고 저도 글을 쓸 때 항상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거든요. 네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일관성 있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저희가 뭐 평가라든지 그런 결과에 대한 이 보고서 형식으로 또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소개서에서도 이게 진짜 필요한 내용인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사 생활에서도 정말 필요한 내용이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말씀만 들어봐도 잘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결국은 면접이랑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 자기소개서 아마 22년 하반기 때 아까 최종 합격에서 잘 안 되셨다고 그러신 거죠? 네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소개서랑 직사투 준비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면접에서는 이따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실수가 있었나? 그것도 좀 궁금하니까, 네, 고것도 좀 네네네.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네, 고렇게 자기소개서를 잘 넘기고 사트 준비는 또 이게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을까요? 아,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사트는 또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험이라 말 그대로 처음에는 어,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정말 그냥 꾸준히 많이 푸는 게 저는 정말 꾸준히 그냥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 중에서도 그런 풀이를 이렇게 더 쉽게 쉽게 해주는 그런 유튜브들도 이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찾아보시면 좀 많고 아니면은 그런 취업 사이트 같은 데에서도 사실 그런 인적성 풀이 같은 거를 이제 인강 같은 것들이 많아서 만약에 풀어보는데 이게 속도가 사이즈가 안 나오는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제 대학교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돈 모아서 인강 끊고 같이 이제 풀이 방법 공유하고 하면서 체화를 하려고 많이 좀 했던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사트 같은 경우에는 수리 추리 이렇게 있으면은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계산 문제 같은 거 대소 비교하고 그런 계산 문제 같은 거 실수도 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거는 또 이제 어, 그 공기업 인적성 NCS인가 그거 하시는 분들이 푸는 뭐 비타민 엔제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풀면서 속도를 좀 줄여 나가고 또 버릴 것들은 확실하게 버려서 전략을 세우고 약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약간 계단함 수처럼 어느 시점에 됐을 때 딱 점수가 딱 튀어 오르는 시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히 그냥 매일매일 몇 개씩 풀어보면서 감 유지하는 과정들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지사트는 노력을 하면 성적은 좋은 결과로 나온다가 그 대부분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네, 그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는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시험에 잘 이렇게 그 동일한 환경에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네네, 게 맞아요. 네, 네. 그게 좀 다들 이렇게 공통적인 합격 비결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면접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네. 이제는 네, 면접 준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22년 하반기 얘기도 좋을 것 같고 23년도 상반기 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좀 과정을 네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너무 사실은 저도 좀 수다 좋아하는 성격이라 어떤 식으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살짝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 어, 우선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2년 하반기 때는 이제 직무랑 인성이 있으면 뭐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 전작과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작과 학생 반도체 관련 과목들을 들었다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난이도가 점차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을 어, 주로 받았고요. 사실은 그래서 22년 하반기 때는 직무 관점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 임원 면접을 봤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어떤 그런 로열티 측면 얘가 뭐, 뭐 떠날 앤지 아니면은 계속 쭉 남아있을 앤지 그런 질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뭐 왜 뭐 대학원을 안 갔냐 뭐 이런 것부터 초반에 시작하고 어느 회사 썼냐 이런 것도 막 물어보시고 저도 그때 제 인생 첫 면접이었어서 좀 더 당황했던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은 어떤 집단적 가치나 인성적 가치 중에서, 집단적 가치나 개인적 가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막 이런 질문을 이제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받았을 때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뭐 정답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놀란 나머지, 저는 개인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있을 텐데, 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았어서 네 이제 좀 탈락의 고배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관들이 좀 짓궂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이게 그 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을 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파고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분을 잘못 만나면 이게 또 네네, 계속 이제는 파고 들어가면 당황을 하니까 막 말이 꼬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 이젠 '아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의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이게 운도 진짜 많이 따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직무 면접보다는 인성 면접에서 그 탈락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하반기 때는 확실히 인성 면접 때 조금 잘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직무도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성적인 측면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23년 상반기에서도 어, 뭐 직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완했다기보단 그런 거는 그냥 계속 까먹지 않도록 이제 다시 이제 익히는 연습들만, 말하는 연습들만 하고, 오히려 인성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하는 연습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신 걸까요? 아, 네, 저는 이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제 스스로를 쳐다보는 연습을 했고, 또 제가 사람 눈을 그렇게 엄청 잘 보는 편이 아니라서 항상 그 이제 인중을 보고서 말하려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뭐 그게 이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판기 답변을 조금 지향했던 것 같아요. 딱 이제 질문을 받으면 바로 툭 이제 이게 아니라 약간 한 1초 정도 좀 눈을 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인중을 쳐다보는 좀 고민을 진짜 고되게 하고 약간 답변을 딱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네네.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뭐 그 비슷한 연차의 친구한테 그 다른 두 명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네. 제가 뭐 질문했을 때 옳은 답이 바로바로 나오면은 네네. 그렇구나 하는데, 이제 옳지 않은 답이 바로 나오면 '아 이 친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깐 근데 특히나 이제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맞아요. 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느낌을 보여주면서 답변하면 뭔가 그 답변의 그 신뢰성도 높아질 것 같고 좀 진정성도 진실되어, 좀 예. 네네 '진정성이 좀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게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고렇게 그 이제는 상반기 때는 그렇게 연습을 하신 부분인 거고, 그러면 아, 그다음 질문에서도 있는데 면접을 봤을 때 이제 위기의 순간이 결국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상반기 때 그 위기의 순간은 없으셨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아까 그 잘된 것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네. 있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선반기 준비하면서 또 준비했던 게 이제 좀 부족하지만, 제 생각들을 좀 직접 좀 적용시켜 봤던 연습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자기소개서에 뭐 특허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적었다면, 이 특허가 정말 쓸만한 특허인가?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저는 뭐, 현직자도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만의 논리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연습들을 조금 이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자기소개서, 그 상반기 면접 전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잘했다라고 이게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상반기 때는 오히려 그 임원 면접 때, 그, 어, 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임원이든 직무든 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오히려 더 많이 하셨어요. 임원 면접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이제 공정이 정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소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설계가 더 중요해질 것 같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하시고, 뭐, 뭐,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저만의 제가 공부했던 걸 토대로 저만의 생각들을 이렇게 탁 말하는 그런 연습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학사거든요. 근데 이번 임원 면접 때, 우리 직무는 석사랑 박사들만 뭐 시키는데, 뭐,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임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어, 말, 이제 말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하게 답변했다고 느껴서 이제 마지막에 더 이상 이제 마지막에 뭐 추가적으로 할 말 있냐라고 했을 때 그분을 딱 가리키면서 아, 임원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 하면서 당연히 역량은 뭐 석박보다 부족할 수는 있어도 뭐 제 능동적인 자세를 조금 더 이제 강조드리고 싶다 하면서 제 약간 그런 다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분명 가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좀 했던 게 오히려 면접에 있어서 좀 뒤집은 요인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건데 네네. 이렇게 면접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뭐 매력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의 스토리를 잘 전달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매력을 어필을 하는 건데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좋지 않았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또 이렇게 들이댄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아, 들이대면 그쵸, 그쵸. 예 부담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되는데 이렇게 잘 선을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잘 전달하고 본인도 어필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 생활도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 면접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네, 이 사람을 이렇게 질문도 해 보고 행동도 보고 그러면서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무지하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회사 생활 해 보면 이렇게 후배들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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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선후배 관계도 좋고 그런 친구들을 잘 뽑나 그게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뭐 물론 네네. 아닌 사람들도 꼭 덜어 있어요. 한 100에 한 서너 명? 그런 분들은 아, '야 네네. 정말 좀 어떻게 쟤 면접 어떻게 보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 정말 괜찮은 분들을 잘 뽑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음, 인사적인 그런 노하우가 또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고생하셔 가지고 잘 되셨고 네 지금도 이젠 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아니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렇게 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 힘든 네, 분들한테 좀 힘낼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만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없을 정도로 그 순간이 이제 되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좀 떨리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또 그 취업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면 그 순간이 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이제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